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 가능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암 예방 루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섭취입니다. 세포 유지, 면역, 신경, 조직 재생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 영양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 건강에 신경 쓰며 나름대로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단번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몸 안의 여러 요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고 그 흐름이 어느 지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만성염증 반응 같은 요소들은 각자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며 면역체계와 세포환경 전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암의 진단부터 암 수술 전후 관리, 그리고 전이나 재발의 가능성까지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일상에서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하나의 루틴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절대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클리TV에서는 그 루틴이 무엇인지와 제가 그 루틴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의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면서 몸 안의 세포 환경이 변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다양한 암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생활습관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패턴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불규칙한 식사, 특히 가공식품과 단순당 섭취가 잦은 식단은 만성적인 염증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반복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도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세포 복구와 면역 회복의 핵심 시간대입니다. 운동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활동량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그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해소 없이 끌고 가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면역계가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포의 복구와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암 환자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공통점은 불균형한 식사, 부족한 수면, 낮은 활동량,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속의 작은 반복들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병을 만들지 않지만 시간이 누적될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뜨리고 질병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은 거창한 결심보다 이러한 일상적 습관을 조금씩 다르게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특히 암 예방처럼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 가능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암 예방 루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타민C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염색체와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로의 변이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환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 유지와 활성화에도 관여합니다. 면역세계는 암세포를 초기에 제거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비타민C는 간접적인 암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 영양소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암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관리 전략 속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일정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이며 제 스스로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습관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 그것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 흡수될 때 단순히 혈중 농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포 내로 운반되기 위해서는 SVCT2 수용체라는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수용체가 많이 발현된 조직일수록 비타민C가 세포 내부로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항산화 혹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작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종양, 대장암, 백혈병, 난소암 등 일부 암세포에서는 이 SVCT2 수용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암종에서는 고용량의 비타민C가 보다 강하게 세포 내부에 작용해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암종보다 더 뚜렷한 반응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보통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항산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암세포를 공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핵심은 바로 농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하는 비타민C는 혈액 속에서 낮은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면 혈액 안에서 농도가 크게 올라가고 그때는 암세포 주변에 산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산화물질은 세포에 손상을 주는 강한 자극인데 정상세포는 이 자극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지만 암세포는 이런 자극에 훨씬 약합니다. 결국 이 산화물질에 의해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암세포는 비타민C를 흡수하는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용체를 통해 비타민C를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되면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손상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암세포가 더 빨리 손상되거나 사멸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비타민C가 암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보조치료로 주목받고 있고 실제 일부 환자들에게는 병원에서 정맥주사요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비타민C의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우리 몸의 여러 생리작용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콜라겐 합성에 있어서 비타민C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혈관, 인대, 뼈, 장기 등 거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상처 치유가 느려지거나 모세혈관이 약해지는 등 다양한 조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로트랜스미터, 즉 신경전달 물질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로부터 이 물질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며 이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비타민C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는 만성질환이나 암과 관련된 저등급 염증 상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비타민C는 바이러스 감염 시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터페론 같은 방어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진 않더라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반응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한 항산화제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 유지, 면역, 신경, 조직 재생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 영양소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가 단순히 면역을 위한 영양소를 넘어서 암 예방과 관련해 어떤 작용을 하고 또 뇌 건강과 염증, 바이러스 방어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비타민C 섭취는 평소에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양소라는 걸 알아가셨을 텐데요. 이는 한번 챙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어졌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듯 좋은 상태 역시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